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아니야 여러분, 지금 빨리 에어 사세요. IT도 패션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이 잠깐 하는 사이에 애플의 신제품들이 나왔어요. 바로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애플 TV 4K가 나왔는데요. 이 애플 TV 4K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이건 또 추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2대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10세대를 볼게요. 가격이 67만 9천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좀 눈에 가지만 이건 조금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디자인이 바뀐 점이죠. 그동안 일반 아이패드는 항상 이 홈 버튼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조금 더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변경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아이패드에서는 성능의 발전보다 이런 디자인의 변화를 더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그렇게 큰 성능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성능의 아이패드가 필요하신 분은 극히 드물고요. 학생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에어나 프로로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 디자인이 있거든요. 아이패드는 쓰고 싶은데 이 홈버튼이 있는 옛날 디자인의 아이패드가 싫으신 분들이 성능은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 없는데 이 디자인 때문에 에어나 프로로 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일반 버전에도 디자인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조금 더 엔트리 모델로 적합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써있네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이패드. 보니까 컬러가 실버, 옐로우, 핑크, 블루가 있는 것 같은데 색깔들이 다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실버가 유독 예쁜 것 같거든요. 에어에서는 스타라이트 색상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버 색상이 일단 이 일반 아이패드를 선택함에 있어 좀 큰 무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노란 색깔도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옆부분 이렇게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노란 색깔이 개인적으로 이쁘네요. 이번에 그리고 이렇게 매직 키보드 폴리오라고 새로 나왔네. 그동안은 이제 키보드 폴리오 하면은 그 매직 키보드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건 이렇게 탈착식, 그러니까 로지텍으로 치면 로지텍 콤보 터치인가? 그 제품 같은 그 정품 케이스가 나오길 바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야 이렇게 나왔네요. 물론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당장 10세대 전용으로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에어에도 적용이 되려나요? 이따가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 외에 뭐 광고할 만한 거는 아이패드 OS, 뭐 A14 바이오닉 칩셋. 사실 A14 바이오닉 칩셋이면 충분해요.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특히 인강을 시청하고 메모를 주로 하시는 학생분들은 더더욱 말이죠. 저 아이패드 프로도 그냥 제 것도 이런 걸로 쓰고 싶네요. 근데 보나마나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이따 봐볼게요. 이게 한 10.9인치 정도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10.9인치면 전작보다 꽤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마 전체적인 크기는 전작인 9세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무래도 홈버튼이 있던 그 위아래 공간을 줄인 만큼 그 공간을 디스플레이로 채운 것 같죠. 아이패드 미니의 변경점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특이점이라고 볼만한 건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네요. 그 전에는 이렇게 모노로 한쪽으로만 나왔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양쪽으로 스피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 카메라도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그렇게 카메라를 많이 보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전면 카메라가 좀 특이해요. 그동안에 이제 모든 아이패드들, 이건 아이폰이긴 한데 여기 있잖아요, 세로 위에. 근데 이번 10세대에는 가로형 전면 카메라를 넣었어요. 이 부분에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나 영상 통화를 할 때 가로 사용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고요. 센터 스테이지 이렇게 되네요. 전 버전에도 됐었죠, 이건. 그 외에는 뭐 와이파이 6, 그리고 셀룰러 버전에는 5G가 되고요. 트루톤 이런 걸 아직도 쓰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USB-C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제는 일반 버전 아이패드도 C 포트를 사용함으로써 이 또한 애플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외에 성능적으로는 크게 변했다고 할 만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서운한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애플 펜슬을 1세대를 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C포트를 바뀐 만큼 자연스럽게 2세대로 넘어가면 될 텐데 1세대의 재고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1세대를 사용하네요. 이건 제 생각에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급 차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없어요. 끝! 종합을 해보면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면 카메라가 가로형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USB-C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거긴 한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변경이 됐다는 거, 뭐 이걸 제외하면은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바뀐다는 게 좀 크긴 커요. 사실 일반적인 엔트리 모델이 별다른 기능 추가가 없어도 이 정도의 디자인만 보여주면 꽤 구미가 당기죠. 하지만 그것도 가격을 보기 전까진 말이죠. 64기가가 67만 9천원부터예요. 일반 버전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서 256기가로 넘어가면 바로 91만원이 됩니다. 일반 버전이 91만원이라고 하면은 제 기억상으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프로의 가장 엔트리 모델을 이거와 얼마 차이 안 나는 가격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확인해 볼 게 있죠. 지금 다른 아이패드들은 가격이 올랐나? 먼저 에어를 보겠습니다. 프로는 뭐 이따가 볼 거니까 말이죠. 64기가 92만 9천원부터입니다.
이게 뭐야. 물론 이 환율이 상승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이번 아이패드가 조금 더 비싸게 나오겠다. 기존에 있던 이 에어 모델도 그래도 조금 더 비싸지겠지 했는데 이 정도로 비싸질 줄 몰랐어요. 이거는 프로와 비교 안 하더라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쿠팡 같은 데서 사면은 50만 원 후반대로도 구할 수 있던 게 아이패드 에어였거든요. 근데 지금 92만 9천 원부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쿠팡은 지금 가격 그대로인가? 쿠팡이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아이패드 일반 버전 10세대를 사는 것보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쿠팡에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나아요.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요.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오픈마켓도 같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이렇게 일반 버전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상승됐더라도. 아이패드 에어가 90만 원 시작이면 너무 비싼데요? 이게 아이패드 에어 가격입니다, 여러분. 쿠팡에서 보면은 지금 71만 원이니까 카드 할인은 3%밖에 안 돼도 그래도 확실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쿠팡 동나기 전에 빨리 달리십시오. 그것도 봐야 돼. 스마트 키보드 이거 얼만데 이번에 나온 게. 이거 38만 원부터네요. 이게 38만 원부터라고? 이전에 프로 버전이 40 얼마 하지 않았나요? 매직 키보드 가격 오른 건가요, 이거?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도 51만 9천 원부터입니다.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애플 펜슬도 이제 제품 구성이 바뀌었네요. 이젠 이걸 줍니다. USB-C to 애플 펜슬. 이제는 10세대는 USB-C 타입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젠더가 하나 같이 들어있네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전에는 그래 파초선 같다고 해도 그리고 부채 같다고 해도 바로 꽂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뭘 하나 더 거쳐서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저는. 아니야. 여러분 지금 빨리 에어 사세요. 진짜. 에어도 고음에서 사시지 마시고 아까 봤던 이렇게 쿠팡이나 실외본가에서 꼭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폼팩터가 변경이 되면은 전세대 버전은 조금 할인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9세대도 역시 판매를 하네요. 더 할인이 된 것 같진 않고 10세대가 비싸게 나왔어요, 그냥. 이 디자인이 변경된 점은 환호할 만한데 이 가격이 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얘가 이 가격으로 나오고 얘가 조금 더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환율이 오른 만큼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 애플도 나름 생각을 한 거겠지, 이게. 그래도 빨리 쿠팡에서 사라. 그리고 이제 프로를 볼 건데 프로는 솔직히 말하면은 변경된 점이 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M1에서 M2로 간 거는 물론 크다면 큰 거지만 제가 아이패드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아이패드의 프로세서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막 환호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고는 5세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 M2 칩 나왔고요. 이건 예상할 수 있었죠. CPU 8코어, GPU 10코어, 뉴럴렌지 16코어. 원래 다빈치 리졸버가 있었나요, 아이패드에? 이 다빈치 리졸버 같은 경우에는 편집 툴인데 보통 이 색보 정하기에 가장 용이한 툴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다빈치 리졸버가 있다고 해서 이게 6세대만의 장점은 아니죠.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이 있으면 적어도 저는 진짜 잘 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전체 화면 밝기 1000니트, 부분 최대 밝기 1600니트, 트루톤, 명암비, 프로모션, P3 거의 바뀐 게 없죠, 이것도. 그리고 미니 LED. 이 미니 LED가 일단 그리고 11인치에 들어가냐 마냐인데 그래 이게 12.9인치만 되잖아요,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아니 11인치에도 넣어줘야지 왜 12.9인치에만 넣어주는 거야, 이걸. 이제 여기가 이제 11인치네요. 화면 밝기도 다르고요. 얘는 최대 밝기가 1000니트였는데 얘는 최대 밝기가 600니트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소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트루뎁스 이것도 뭐 전 거랑 달라진 건 없고요. 이 센터 스테이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만 울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일단은 그래 우리가 아이패드로 카메라를 잘 안 쓴다 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좀 더 좋아지면 좋죠. 근데 그렇게 좋아진 건 또 아니에요. 전과 그렇게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와이파이 6E 그리고 이것도 5G 지원이 되고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M2밖에 없죠.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나? 이 애플 펜슬이 M2로 인해서 호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12mm 정도부터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하고 호버는 이 위에서 이 애플 펜슬을 인식을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칠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칠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외에 이렇게 호버 기능으로서 뭐 사용할 만한 게 있겠죠. 이런 건 근데 M2가 아니더라도 사실 다 구현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아이패드들도 업데이트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M2 칩은 감지된 신호를 즉석 분석해 애플 펜슬의 정확한 3차원적 위치를 파악합니다 라고 써있는 게 6세대를 이런 점에서만 차별을 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6세대에서만 이 호버 기능을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5세대에서 6세대로 막 이만큼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니라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업그레이드를 한 거로 볼 수 있고요. 딱 M1에서 M2 정도만 바뀌고 그로 인해서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 된다는 거. 이 애플 펜슬도 2세대에서 3세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2세대 애플 펜슬을 그대로 쓸 뿐인데 그 호버 기능으로 아마 5세대와 6세대의 차이를 두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 가격이겠죠? 이거 실합니까? 12.9인치 시작가가 172만 9천 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 12.9인치에 256기가 그리고 셀룰러 모델이 160만원대였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11만 9천원이 나옵니다. 가격이 꽤 많이 올랐네요. 생각보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이거 이돈씨 나옵니다. 이돈씨. 맥북 에어가 얼마냐? 아니 M2 시작가보다 비싸네. 원래 그런 건가요? 맥북의 M2 시작가보다 일단 비싸고요. M2 시작가가 지금 160만원대니까 172만 9천원이면 꽤나 아쉽네요. 이거는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이패드를 이제 섣불리 이렇게 사진 못할 것 같네요. 제일 비싸게 사면은 이제 360만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60만원이 나오고 이것만 살 거야? 아이패드 이거 키보드 추가하고 그러면은 이제 51만 9천원이죠. 펜슬 사야죠. 있을까요 근데? 2테라 아이패드를 살 사람이? 420만원? 에라이. 출시일은 추후 공개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 아이패드 똑같고 이번에 같이 출시한 애플 TV 4K도 똑같습니다. 아직 출시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럼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패드들을 봤고요. 그 새로운 아이패드들의 변경된 점들과 저의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환율로 인한 가격 변동만 없었더라면 이번에 아무리 아이패드 10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을 가질 점은 없거든요. 애플은 항상 그랬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가격이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른 점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환율이 오른 만큼 가격이 오르는 건 누구나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만을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그냥 단적으로 너무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아이패드 프로는 지금 쿠팡도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네요. 하지만 이렇게 쿠팡뿐 아니라 아직까지 가격 상승이 안 된 곳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꼭 잘 찾으면서 좋은 가격에 전 버전 5세대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애플 펜슬 그 호버가 되는 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없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점이.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버전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것도 가격대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에어 5세대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마저도 나중에 가격이 다 같이 오른다면 그때는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엔트리 모델급의 디자인지가 풀체인징이 됐다는 건 그것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반 버전 10세대를 구매하시는 거는 꽤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오픈마켓에 아이패드 에어의 가격 변동이 있지 않으니까 이 일반 버전 아이패드 10세대와 아이패드 에어를 비교했을 때는 아이패드 에어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를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좀 나중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 10세대는 정말 단지 이 디자인 변화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건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한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아이패드 프로를 보자면 이것도 오늘 먼저 말했던 건데 우리는 이 정도의 성능을 아이패드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무리 이게 말 그대로 프로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도 그 프로분들마저 이 가격을 주고 아이패드를 사용할 바에는 정말 맥북 에어 M2가 훨씬 나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 이상 아이패드 프로는 지금 이 가격 상승까지 보자면 지금 당장 그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어쩌면 5세대를 사신 분들이 되게 잘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아이패드의 발전을 보려면 적어도 1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아이패드 프로로 할 만한 게 너무 한정져 있고요. 때문에 중고 괜찮으시다면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중고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보면서 이런 점들을 느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 일반 버전 10세대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뷰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텐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유바!